안녕하세요. 최 기자의 탈모 여지도 고고고 탈모인 최영훈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찾아온 곳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해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피부과 권호상 교수님을 찾아뵙고 탈모에 관한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권호상 교수님은 대한모바라케에서 총무이사님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대한모바라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대한모바라케는 노병인 교수님께서 창립하셨고 심원 교수님과 이원수 교수님 여러 많은 모발의 명의분들께서 관여하고 계시고 모발의 연구와 진료 분야에 포커싱하는 주요한 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탈모 유지도는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탈모 명의분들을 찾아뵙고요. 탈모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듣는 코너입니다. 네. 지난번 최강성 교수님으로부터 우리 권호상 교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탈모 명의로요. 어떤 이유로 탈모 명의로 소개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모바라케 회장님께서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예, 환자를 많이 보시고 저야 이제 탈모하고 두피 질환 꾸준히 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보면요. 명의분들, 명사분들은 겸손이 정말 몸에 배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워낙에 유명하신 교수님이라서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탈모 치료를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탈모인들을 보면서 교수님 스스로도 탈모에 대해서 혹시 고민이 되신 부분들이 있으신지? 저도 고민이 있죠. 탈모 자체가 워낙 하나의 나이가 드는 현상이기 때문에 30세 정도가 정점 이루고 그리고부터 조금씩 이제 빠집니다. 빠지고 줄기도 하고요. 가끔씩 환자분들보다 보면 환자들이 교수님도 만만치 않으시다고 그런 이야기 할 때 있거든요. 모발은 조금 줄게 되는데 그걸 잘 관리를 해나가는 것. 기본적으로 이제 탈모 치료의 핵심은 항노화 치료를 할 수 있어요. 항노화 치료의 핵심은 잘 보존하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관리 잘 안 되면 그만큼 많이 진행하게 되니까 젊을 때부터 관심 갖고 가꾼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네. 탈모를 전공하고 계시잖아요.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탈모가 심하세요. 굉장히 탈모 심하셔서. 아, 그러셨구나. 저도 사실 이제 탈모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어릴 때부터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가 있었고 탈모 치료나 또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고 중요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꼽아야 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흔히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뭘 먹으면 좋은지, 뭘 하면 좋은지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해서 좋은 거보다는 뭐 안 해서 좋은 거를 먼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확실히 알려져 있는 거 탈모에 대해서 관련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흡연이 확실히 안 좋고요. 과체중, 그다음에 생활이 이제 불규칙한 것도 역시 탈모를 상당히 유발할 수 있죠. 뭐 굉장히 기름진 음식, 체중이 굉장히 이제 변동이 심한 것, 뭐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요소들 그런 것들만 잘 지킨다 하더라도 훨씬 좋죠. 그런 면에 좀 더 포커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가끔씩 보시면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뒤에 모발이 다시 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 항암 치료 후에 영구 탈모 기전에 대해서 어떤 규명을 하셨다고 제가 이제 확인했거든요. 뭐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제한된 모낭들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항암제는 빨리 자라는 암세포를 없애는 게 이제 항암제인데 모발도 몸에서 보면 가장 빨리 자라는 조직입니다. 남자분들 보통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발을 하게 되는데 키가 한 달에 1cm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만큼 1cm씩 자라는 제일 빨리 자라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항암제에 그만큼 공격을 받기 쉬운 거예요.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항암제를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원치 않게 옆에 있다가 그 두들겨 만드는 셈이죠.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건데 머리카락 모낭세포가 같이 없애지는. 머리카락의 수가 예를 들어서 100개면 그 항암 치료에 의해서 30개 정도가 이미 제거가 되고 심한 분들은 이제 50개 제거되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50밖에 안 나면 그만큼 부족한 거죠. 항암 치료에 의해서 이제 모낭이 죽어요. 죽게 되는데 보완하기 위해서 얘들이 다시 성장기에 들어온단 말이죠. 메꾸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그때 다시 항암제를 맞게 되니까 완전히 전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모낭들은 줄기세포의 동원에 의해서 완전히 모낭들이 영구적으로 파괴된다는 것을 그렇게 저희가 발견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소아 애들 같으면 성인들은 보통 항암제를 사용하는데 소아들은 아예 혈액암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아예 이 골수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골수 이식을 하게
되면 본인의 골수를 다 없앤 다음에 다시 이식을 받아야 되니까 훨씬 항암제를 강하게 쳐요. 그러니까 성인들 같으면 이제 영구 탈모 생기는 비율이 네. 한 2% 3%밖에 안 돼요. 근데 소아는 영구 탈모 생기는 비율이 15%에서 한 20%까지 됩니다. 백혈병이 소아에서 제일 많은 암인데 걔들 보통 한 4세 5세 때 많이 생기는데 평생 그 영구 탈모를 사는 거예요. 걔들이 이제 제일 어려운 애들이죠. 그래서 학교 가도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이제 쟤는 아프네. 네, 그게 딱 찍히는 거죠. 네. 좀 예민한 애들은 이제 학교 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 좀 이게 약간 비극적인 거죠. 네. 새로 재생이 시키기 어려운 거죠. 탈모 관련해서 전공을 하시고 계시면서 네. 탈모증, 그 다음에 두피 질환도 보실 테고요. 네. 혹시 모발 이식도 교수님이 진행을 하시나요? 모아 이식을 많이 하진 않는데요. 네. 한 달에 한 명 정도 해요. 한 달에 한 분 정도요? 네, 예. 오래 기다려야 되겠네요. 교수님한테 모발 이식을 받으려면. 물론 저는 이제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에 있는 사람이고, 네. 대학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물론 진로도 봐야 되고, 학생도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외부에서 하기 힘든 점에서 제가 이제 잘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보면, 저는 연구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환경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어쨌든 상대적으로 저는 좀 좋은, 연구하기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좀 더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네. 좀 결과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모발 이식이라는 게 채취하고 또 분리하고 네. 또 씹는 거, 디자인적인 감각도 사실 네. 굉장히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교수님도 지금 모발 이식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모발 이식에는 절개법과 비절개법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교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은 둘 다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만 사용하시는지. 모발 이식을 제가 이제 매주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돼서 도저히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여하기 어려워서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명 혹은 한 달에 2명 정도 하는 이유가 네. 사실 이제 전공의 교육 목적이 크죠. 네. 전공의들이 이제 모발 이식 하는 걸 봐야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봐야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하는구나 배워나가야 네. 되니까 네. 그런 거고 저는 이제 절개술을 많이 하고요. 비절개술을 좀 해봤더니 더 시간이 많이 들어서 2배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비절개술은 이제 도저히 할 일이 안 되고 절개술 절개술을 네, 많이 알겠습니다. 하세요. 다 장단점이 있다고 네, 들었어요. 네, 지금 네. 절개식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발이식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가면 네. 요즘에는 이렇게 절개식도 많이 하다가 비절개가 많이 네.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비절개식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비절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절개술과 비절개술은 이제 모낭을 네네. 심어야 될 부분을 채취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모발 이식을 하는 목적은 미용수술이잖아요. 네네. 그 미용수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네. 얼마나 많이 심어주느냐에 딸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2,000모를 심느냐 혹은 이제 탈모가 심한 분들 3,000모를 심느냐 혹은 3,000모 이상을 심느냐 그러면 이제 절개술로 이제 두피를 채취를 하느냐 아니면 비절개술로 뽑아내느냐 그거는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3,000모를 심기 위해서 방법의 문제죠. 네. 결과적으로는 저는 절개술이든 비절개술이든 얼만큼 많이 심을 수 있느냐 필요한 만큼 심을 수 있으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는 결과에 대해서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뒤통 쪽에 네. 절개술이 되면 선이 남게 되니까 네. 그 자체를 조금 이제 젊은 특히 이제 군대 가기 전인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조금 이제 부담을 느끼죠. 근데 비절개술이라 하더라도 이제 아예 티가 안 나는 건 아니니까 네, 조금 네. 뽑은 자국이 나죠. 그죠? 우리 애기들 여기 주사 맞듯이. 네. 예. 네, 그걸 비절개술로 저는 3,000모 이상 수술하시는 원장님들은 저는 존경해요. 그 많은 거를 네.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피로도도 높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존경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네. 들어보면 절개술이 좋으냐 비절개술이 좋으냐보다 네. 그분의 상황에 맞춰서 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 서울대에서도 네. 많이 했지만 복제라는 예, 기술이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 모낭 복제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좀 있던데 네, 예. 그 분야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동물에서 모낭이 만들어지고 하는 걸 성공했는데 동물 마우스에서는 사실 혹시라도 이제 뭐 종양이 생기거나 하더라도 뭐 그거는 감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람한테 옮겼을 때 거기 뭐 혹시나 종양이 예, 생기거나 예. 그러면
하면은 그거는 이제 위험하죠, 그죠? 그러니까 탈모란 거는 이제 생활의 퀄리티, 삶의 질을 올리는 게 목적인데 뜻밖의 종양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원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한 정도, 그 정도 단계에 와 있죠. 그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탈모 치료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치료의 궁극적으로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클로닝이 제일 궁극적인 방법에서 하고요. 네네. 그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동종이식은 상대적으로 좀 보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외에 이제 최근 많이 나온 게 이제 주기세포 배양액 치료, 뭐 자가혈장 주사, LED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쉬고 있는 모낭들을 자극을 시켜서 다시 빨리 돌아오게 모발이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쉬고 있는 모낭들을 그만큼 자극시켜서 다시 올라오게 하는데 뭐 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탈모를 걱정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장차 내가 탈모가 될까봐 부모님이 탈모가 있기 때문에 탈모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 모낭은 이제 제한된다는 거죠. 이게 새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보존하는 거. 저는 이제 그렇게 환자들 잘 설명하거든요. 내 머리 위에 정원을 가꾼다고 생각해보라고. 똑같거든요. 정원을 가꾼다고 생각해보면 머리카락을 확대해보면 각각의 뿌리가 있어요. 각각의 뿌리가 있으니까 이제 화초가 하나씩 자라는 거 마찬가지죠. 탈모가 진행된다는 거는 맞아 화초가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을 이제 저희가 발모제를 사용하고 약 먹기도 하는 거는 뭐 비료도 주고 필요한 영양제도 주고 물 주는 것도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걔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하는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그만큼 다 시들어서 말라버린다면은 아무리 회복시키려고 해도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일찍 치료를 시작하고 잘 관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탈모 여지도 고고에서는 우리 교수님께서 최강성 교수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으셨듯이 우리 교수님도 다른 탈모 명의분 한 분을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요. 혹시 어떤 분을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떠오른 분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떤 분이신가요? 저 충북대학병원의 피부과 윤태영 교수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네. 윤태영 교수님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이유에서 추천해 주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윤태영 교수님은 정말 환자를 위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성껏 환자를 보시고 아주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죠. 환자들의 이제 저 마음까지도 저는 케어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중증 원형 탈모증 이런 분들 보면 상당히 이제 자존감이 떨어져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아픈 마음까지도 그만큼 잘 케어해 주시는 분이 전 윤태영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정말 이제 훌륭하신 분이시라고 생각하고요. 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윤태영 교수님을 찾아뵙고 또 좋은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수님이 이제 이건 개인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교수님도 사실은 이렇게 환자 보시고 또 일하시는데 왜 스트레스가 없으시겠어요? 많으시겠죠. 근데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운동을 하고요. 그 영화를 봐요. 운동은 어떤 운동 하세요? 예, 저 피트니스 하고 있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하시고 또 영화도. 요즘에 극장 못 가서 어떻게 하세요? 플릭스 배우시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